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기에 심하게 걸리셨네요. 예,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고.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픈 몸을 이끄시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원정 도박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1인 시위, 교과서 관련해서 벌어지는 거죠. 네. 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상세하게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박의 특징이 많습니다. 도박을 저는 수사도 해봤고 변론도 해봤는데. 아, 변론도. 네, 그리고 좋아, 뭐 변론 좋아. 일시오락에 불과하지만 저도 도박을 해봤으니까. 근데 참 웃기는 게 도박을 하다가 잡히거나 뭐 하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도박을 잘한다고 해요. 아, 네, 남자들이 물어보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운전하고 도박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돼. 그 도박사의 오류라고 심리학에서도 쓰는 용어가 있죠. 첫째 판에 졌어요. 둘째 판에 못 땄어요. 그러니까 전판에 지면 다음 판에 딸 거라는 생각하는데 모든 판이 제로 베이스인데 그렇죠. 마치 앞에 두 번 못 땄으면 세 번째는 딴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셋이 만약에 고스톱을 친다. 이거는 사실 뭐 불합리한 행위는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둘이 만약에 노름을 하는데 할 때마다 황춘아 기자가 1부씩 떼어간다. 판돈의 일부씩. 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때가 이럴 이게 것 같은데. 카지노거든요. 말하자면 카지노에서 하는 거는 잃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하면서 자기가 도박을 잘한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는. 아, 그러면 서로 100만 원씩 가지고 도박을 계속하면 결국 다 빈터터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황춘아 기자가 말하자면 200만 원을 가지게 이 되고. 도박이라는 거는 확률을 정확하게 일단 알고 그 다음에 감인데 나하고 김원철 기자하고 노름을 하면 적어도 2분의 1의 확률이 돼야 뛰어드는데 카지노는 둘 다 2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보짓인 거죠. 그래도 다들 합니다. 다단계는 하지 말아야 이어. 도박은 하지 마라. 이게 교훈적인 방송이 되고 있는.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을 네, 할까요? 그렇죠. 왜 지금 이렇게 도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최근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예, 한번 최근에 정리해주세요. 사건이 몇 개 있었죠. 검찰에서 지금 그 해외 원정 도박 벌인 기업인들 따라 구속하고 경찰에서 이제 그 유명 프로야구 선수 네. 2명을 내사 중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엔트리에서 제외된 건 3명이에요. 3명이죠. 예, 자신들의 투수 3명,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 3명을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했죠. 몸이 성한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런 사건들이 이제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다시 도박 이슈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물어봤죠. 그 선수들의 입장은 무엇이냐. 예. 근데 삼성 라이온즈 측에서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좀 상당히 억울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좀 상당히 억울해한다. 이거는 네. 굉장히 많은 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뭉게뭉게 피워볼 수 있는. 예. 이번에 저는 정키빵이라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라스베가스를 가보시면 알지만 가봤습니다. 카지노라는 데는 가면 노름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를 만든 우리 마피아 형님들이 치안을 안전하게 해줍니다. 예전에 음습한 도박장 분위기를 없애고 그다음에 큰 돈을 갖고 고객이 오면 도박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컴펜세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저 숙박이나 이런 거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패키지군요. 패키지로. 예. 예. 근데 정키빵도 약간 그게 좀 더 발전된 거죠. 카지노 있는 호텔들이 있잖아요. 그 호텔들의 VIP 룸을 임대를 받는 거죠. 임대를 받아서 그 방에 손님을 유치하는 거예요. 고객이 1회 베팅할 때마다 베팅액의 1.24%를 수수료로 떼거나 네. 고객이 잃은 돈의 40%를 카지노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10억을 잃으면 카지노가 6억 먹고 여기 요 조폭들, 요 알선업자들이 4억을 먹는 네, 그 그런 외에도 구조. 또 많이 먹죠. 왜냐하면 외환관리법 때문에 돈을 못 갖고들 나가니까 우리나라 환치기. 사람들이. 예. 거기서 돈을 꿔주고 여기서 받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도 또 수수료를 떼더라고요. 예. 환치기를 하면서. 주로 그렇게 그러면은 VIP 룸을 빌리는 사람들은 조폭 뭐 이런 사람들인 건가요? 꼭 조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아무래도 그 만만치 않은 도박장 사업이니까 그런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정키빵을 임대받아서 손님을 모집하고 데리고 가고 하는 일종의 조직, 그 조직을 이제 적발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줄줄이 굴비 나오듯이 지금 나오고 있고 공식적으로 지금 내사 중이라고 2명을 특정해서 밝혔으니까. 근데 이 정키빵이라는 게 상당히 그 뭐랄까 당당해요. 돈을 빌려주잖아요. 현지에서 마카오 같은 데서 돈을 빌려주고 여기 와서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갚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요? 정키빵 운영하는 사람이 노름한 사람을. 아, 돈을 줘야 돼. 한국에 와서 돈을 갚아야 예, 되는데. 법의 힘을 빌려서 노름빚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아주 그 사기 되나요?
그게 굉장히 애매한데 이제 그 고소를 당한 쪽에서는 이건 노름빛이다. 네. 그러면 이제 도박으로 같이 처벌을 받는 거죠. 예전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 여기서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에 그 원장님께서 옛날에 노름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바둑하다가 골프하다가 정말 지금 돈으로 수백억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빚독촉에 시달리니까 검찰에 가서 자수했습니다. 아, 나 도박했다. 네, 그러다 그 금액이 너무 컸어요. 그래가지고 다 구속됐죠. 본인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빚을 턴 겁니다. 아, 예. 그럼 그렇게 구속이 되더라도 이 돈을 빌려준 도박업자 예. 입장에서는 사기로 고소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판례대로라면 그러니까 받을 그 수 보통 있는 그러면 흐지부지 되죠 이제. 아. 이제 그렇게 되면 흐지부지 되는데 이 도박이라는 것이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처벌받고 이 사람은 처벌 안 받느냐 하는 거로 들어가면 도박을 굳이 해야 될지 좀 말하기가 이게 애매한. 예, 그 좀 궁색한데 도박이나 마약은 현실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프랑스의 유명한 뭐 프랑스 어지 사강 같은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내가 히로뽕 하는데 왜 국가가 난리냐 했지만 그거를 놔두면 사회가 무너지거든요. 노름도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지금 형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게 형법 규정이고요. 단서 규정으로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처벌 계속 안 하는 거죠. 예, 네. 말씀하신 부분이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인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불법 도박과 일시 오락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판돈의 규모와 횟수, 도박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함께 도박한 사람의 친분 관계, 이익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게 재형 법정주의인가 싶어요. 예, 말도 안 돼. 판단은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그 거예요. 심지어 법원에서 하는 피고인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같은 금액인데 누구는 무죄고 누구는 유죄고. 아니 그러면은 재벌이 1점에 10,000원 고스톱 치는 거랑 우리가 1점에 10,000원 고스톱 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 다르죠. 사례가 있어요. 예. 기초생활수급자인 분이 100원짜리 고스톱 쳐서 유죄 받았고요. 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이제 이번 케이스는 뭐 명백히 그 판단이 애매한 영역은 아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 만약에 수십억을 잃었다. 사실이라면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수십억을 잃었다면 그건 수억 뭐 원, 수억 원. 수억 원을 잃었다면 그거는 수천만 원, 재벌이 해도 수천만 원이더라도 수백. 예, 수백은 끈 조금 좀 예, 어쨌든 수천 정도가 가면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도박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유럽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저 모나코에 갔는데 그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 박사님. 네. 거기서 보란 듯이 우리가 1불짜리 하고 있으면 100불짜리 동전을 차마 뭐라고 못 하겠는 거야. 100불이면 우리 1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10만 원씩 넣고 있으면 완전 도박이죠. 근데 그 사람 입장 그렇죠. 예. 재산이 500억쯤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500억 아, 버는 그 코스 꿈 장난이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도박을 했다. 그러면 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처벌? 네. 도박을 하면 일단 1,000만 원 이하 벌금, 징역형이 아니에요. 근데 상습 도박하면은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네. 이렇게 되거든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경찰관들이 당구장 이런 데 단속들을 가끔 했습니다. 네. 여관 이래가지고 뭐 또 상가집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보통 이게 일반적인 경우 첫 해는 기소유예 정도 받습니다. 네, 두 기소유예. 번째 벌금 좀 받고 서너 번째 가면 집행유예 받고 그다음에 이제 무거움 실형도 받는데 근데 금액이 정말 크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이러면 실형 선고 받는 경우도 꽤 있죠. 처음부터. 이 도박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2005년 남부지법 판결이 저는 그렇죠. 예. 그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기 골프는 무죄다. 도박이 무죄다. 아니다. 도박이 아니다. 도박. 네. 형법을 배울 때 도하고 박이라는 한자를 배우거든요. 예. 이게 우연에 따라서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법전에 규정돼 있어요? 그건 아니죠. 아, 도박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뜻이 그거죠. 네. 아주 전형적인 도박이 동전 던지기예요. 아, 홀짝. 이거는 물론 뭐 실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그때 이정열 판사 지금은 그만두신 그때 논리가 내기 골프는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스포츠 경기는 우연이 아닌 기량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범죄 사실이 뭐였냐면 한타에 최고 100만 원씩 걸고 1년 6개월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서 내기 골프를 해서 판돈이 14억이 넘어요. 네. 근데 이분들 4명에게 다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죄 선... 그 사람들 본인들도 기대하지 않았어. 내가 무죄 받다니. 당시 이정열 판사가 네. 했던 논리는 이게 만약에 도박이면
LPGA에서 활동하는 프로 골퍼들도 다 도박죄로 처벌해야 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포상금 주는 프로 선수 이런 거 다 도박죄다. 이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다 궁금해요. 유죄나. 다 유죄나. 2심부터 다 뒤집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풀어놓으면 도박을 풀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그런 거를 전부 법적으로 규제를 합니다. 도박의 정의가 예. 우연에 의해서 그 승패가 결정되는 거에 그런 거라면 예. 축구 경기에 돈을 거는 것도 우리가 흔히 도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네. 그 축구 경기가 뭐 속성상 끝까지 우리가 철학적으로 논쟁을 하면 네. 우연적 요소가 들어가긴 하지만 네. 스포츠니까 당연히 기량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난다고 그냥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건 왜 도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액 브라질 때문에? 국가대표팀하고 동네 축구하고 하면은 브라질 국가대표팀이 항상 이기겠지만 아. 뭐 피파에서 랭킹 훨씬 낮은 것도 이길 수도 있잖아요. 한국과 그러니까 브라질 정도라도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어디가 한계인가를 어렵네요. 예, 하는 건데 도박은 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어디서 끊어서 처벌하는가. 근데 골프라는 게 물론 실력도 들어가는 거지만 거기서 그 거액을 걸고 내기를 하는 거는 도박이다. 이게 공감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 항소심하고 대법원의 그 유죄 판단 근거도 그러니까 기량의 차이가 있는 운동 경기라고 해도 우연의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핸디캡을 어떻게 조정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라고 해서 무조건 도박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카지노들 강원랜드 말고는 내국인이 전부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죠. 예, 그 강원랜드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건데, 한국인이 예, 근데 강원랜드 생기는 걸 보고 실제 도박 사건들을 하다 보면 도박이라는 게 이게 마력이 있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 상대 카지노를 내국인들한테 풀어놓으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자기 돈 자기가 벌고 잃는데 그게 뭐 도덕적으로 나쁘겠어요. 근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오늘 얘기를 길게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당신들이 대한민국 국민 이상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 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기억하시고 라스베가스 가서 하시더라도 국내에서도 이 정도면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그거 라스베가스에도 해도 처벌받을 수 된다. 있다는 거 귀찮아서 처벌 안 하는 것 뿐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국정교과서 논란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1인 시위 많이 하시고 꼭 이 교과서 때문이 아니더라도 1인 시위는 이제 약간 모두가 의사표현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참에 저희가 집시법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1인 시위는 원래라면 집시법이랑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1인 그렇죠. 예. 그죠. 집시법 적용이 안 되죠, 아예. 네. 집시법 도민가? 규정에 보면요. 아, 시위란 예. 여러 시위란.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뭐 도로, 광장, 공원 뭐 이런 데서 일반인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혼자 하는 거는 사실 이 집시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끝인가요? 어떻게 하든 다 합법인 건가요? 1인 시위는 그냥 가서 서 있어 뭐 1인 시위 하면 다 합법이에요, 1인 사실상. 시위는 뭐 소리를 합법이에요. 치면 안 된다거나.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상관없어요. 이게 반대쪽인 시각에서 1인 시위는 허용된다고 하는 건데 1인 시위를 허용되는 게 원래 당연히 되는 겁니다. 아 그거. 그렇군요. 1인 시위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김원철 기자와 제가 모의를 해서 네. 우리 이제 광화문 광장에 가서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를 하자.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는 저기 가가지고 서서 해.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각각 1인 시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 두 사람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얘네는 불법 시위자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인 시위를 가장한 것이냐 네. 그 얘기죠. 그- 이제 제가 그 이해가 논란이 됩니다. 이제 지지난해 그 최동욱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 혼외자 문제가 막 문제가 됐을 때 그 최동욱 검찰총장을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 보수단체 인사가 대검찰청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검 입장에서는 저거 눈에 가신 거예요. 저걸 어떻게 쫓아낼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해당 공안부에서 온갖 법리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저 시위를 대검 앞이 아니라 법원 앞에서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둘 간에 공모. 이런 공모 여부를 내사를 엄청 한 거야. 해가지고 보고서까지 다 해서 압수된 영장까지 초안을 다 만들어놨어. 네. 그래서 만들어놓고 어떻게 됐어요? 총장이 오케이만 하면 바로 잡아놓으려고. 아 근데 물러나셨기 근데 그 전에 때문에. 이제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그 방법이군요. 저건 1인 시위가 아니다. 이런 그렇죠. 논리가 되는 네. 거군요. 그럼 집회 얘기로 넘어가서 네. 집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야간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한데 2008년 촛불 집회 때 신고된 집회라고 해도 그 해만지면은 다 불법 집회다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그거 관련해서 위헌 소송들이 있었고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전 규정에 의하면 해가 지면 5개 집회를 못 하게 돼 있었어요. 예, 일몰 후 네, 일몰 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죠. 허가받게 돼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으니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네. 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2010년 6월까지였어요. 네. 2010년 6월까지 법을 만들어서 해놨어야 돼요. 근데 이 법 시기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판결이 하나 있었고 2014년에 헌재가 네.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5개 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 네. 한정위헌 판단을 하면서 네. 뭐라고 했냐면 자정까지는 허용해야 된다. 근데 자정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죠. 예.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정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거를 100% 따를 필요는 없으나 아마 존중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없는 것 뭐 같아요. 하급심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입법적으로 이건 해결을 해야 예, 됩니다. 예, 이거 워낙 입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네. 헌법 21조 1항에 전문가 보면 개입하셨어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네. 여기까지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2항에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야간이건 5개건 없이 우리가 집회 시위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뭐 나라가 허락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허가제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위헌인 거죠. 위헌이 그 자체 이 문헌상 보면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뭐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서울 시내에서 수만 명 수천 명이 참석하는 시위나 집회가 벌어진다 그러면 그걸 알 필요가 있고 이제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신고는 해달라. 네, 알려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대신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보기 이건 불온하니까 못 받겠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허가니까. 예. 근데 이 신고제가 또 논란을 또 낳고. 유령 집회 이런 것들이 유령 집회라는 게 지금 그 얘기예요? 가짜 신고만 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시법 조항에 보면 먼저 신고가 있으면 그걸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신고를 받는 날이 아마 있을 텐데 모모 회사 직원들이 항상 네. 경찰서 앞에 줄을 서 있죠. 새벽부터 먼저 신고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규칙을 정했어요. 자정인가 몇 시에 딱 만나서 동시에 서 있다가 출발. 경찰 쪽에서 출발 이렇게 해서 먼저 다다다다 뛰어가지고 현장에 도착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로.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머리를 내 가지고 법의 허점을 찾아서 사전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자체를 지금 처벌하거나 규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꼼수를 좀 놔둘려면 그 1인 시위 때 둘이 서로 연락했다고 이거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형평이 안 맞는 거죠. 형평이 안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령 집회로 주로 신고되어 있는 거 제 내역을 한번 떼봤거든요. 예. 환경미화 뭐 이런 거 많이 돼 있어요. 환경미화. 네, 환경미화 뭐 이런 홍보 뭐 이런 것들. 남의 헌법적 자유를 방해하기 위해서 네. 가짜 집회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형사적으로는 못해도 민사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저는 두 가지가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위하고 그다음에 파업은 법이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가짜 집회를 만들어 가지고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헌법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지 이걸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시위하는 거 보면 폴리스 라인 넘어가면 무작스럽게 얻어맞는데 우리는 도대체 법 질서가 없다. 경찰차 넘어뜨리려고 하고 말을 하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틀린 게 외국은 대신 어떻게 하면 시위를 할 수 있는지를 해줍니다. 현재까지는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집시법은 여러 사람들이 법적인 그걸 하고 해가지고 보고 있으면은 많이 괜찮아졌다는 기운이 느껴지죠. 그래서 예. 그 유령 집회는 법원에서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열리지 않으면 그 뒤늦게 신고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라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또다시 꼼수가 또 등장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든 알바생이든 한 명이 고용을 해서 거기에 그냥 피켓 들고 세워놓는데요. 아, 그러면 유령 집회가 아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주장을. 뭐 집시법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릴 앱이 있잖아요. 네, 이거 정말 제가 읽어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이렇게 재밌게 잘 만들다니. 진보 네트워크? 네, 진보 네트워크. 소개 좀 해주시죠. 에서 만든 앱인데 집회 시위 제대로 라는 앱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잘 소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재밌어요.
집회 가기 전 준비물 체크. 그리고 이제 케이스별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불신 검문을 한다. 그럼 이걸 딱 눌러보면 거부하세요. 임의동행은 절대 강제할 수 없어요. 거부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 요령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도 있어요. 경찰 차벽에 막혔어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외쳐보세요. 평화 집회에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네. 이렇게 외치라는 거. 경찰이 물포를 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살수 경고가 나오면 우비를 입습니다. 살수가 예. 시작되면 등으로 맞도록 맞도록 합니다. 아. 공안적 시각으로 네. 볼 때 대단히 불온하네요. 진술을 거부했더니 경찰이 협박해요. 기자들도 다운 받아야 돼. 이거 재밌네요. 예. 네. 이 광화문 나갈 때 한번 읽어보고 나가시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앱을 보면서 대응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이 현장 학습용으로 저 앱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기록하고 이런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어쨌든 많이 다운 받아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프로그램이나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 페이스북 계정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